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코난과 옆에 김편님 그리고 오디오 평론가 염동현님까지 모셨습니다. 좀 새롭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콜로라도에서 YG 어쿠스틱스를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캘리포니아 왓슨빌에 와 있습니다. 왓슨빌에서 MSB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YG 어쿠스틱스부터 해서 하이엔드 오디오의 격전지 미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MSB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브랜드죠. 디지털 전문 브랜드고 앰프까지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메이커인데요. 김편님 처음 여기 탐방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지금 한국은 이제 습하고 장마철도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하이엔드 알토알텍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지켜보고 그래서 참 소득이 많은 이번 투어 팩토리 투어인 것 같습니다. 염동현님은 또 MSB 테크놀로지 애호가 사용자로서 또 느끼는 바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신뢰를 하면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화창한 날씨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연구개발에 전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게 됐고요. 앞으로 말씀 나누시겠지만 저는 여기 상당히 잘 조직화되어 있고 섹션별로 너무나도 잘 정렬이 돼 있고 업무도 잘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토알 레더덱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옛날 올드 스타일로 좀 잘못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최근 한 10년간 하이엔드 오디오 쪽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그 DAC가 지금 레더덱이잖아요. 레더덱 그 중에서도 MSB 테크놀로지는 정말 델타 시그마가 득세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절대 레더덱 포기하지 않고 이쪽 DAC 디지털 기술을 정말 꾸준하게 계속 발전시켜 와서 실제 이곳에서 제작 공정이나 이걸 보니까 델타 시그마 이쪽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공정과 설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SB의 아날로그 덱 이런 것도 사용을 또 해보고 그랬지만 실제 와서 공정을 보니까 정말 좀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요 촬영 전에 이제 염동현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오디오 제작 공장이라기보다는 반도체. 무슨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도 정말 많고 CNC 대수도 막 세보다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포기를 했고 제가 어제 들은 이제 기억으로는 130만 달러? 그러니까 CNC 그 큼지막한 장비가 그 정도까지 되는지도 처음 알았고 이거를 오디오 제작사가 그 큰 비용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랄까요? 전반적인 시설이 너무나도 잘 관리가 돼 있고요. 메탈 가공을 이렇게 진심일 줄을 몰랐어요. 현장에서 봤을 때 가공의 정밀도라든가 그 툴 같은 거 관리를 하고 작업장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 설비로 해놔가지고 24시간 돌아가게끔 해놓고 사람이 없어도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제품을 위한 파트들이 뭔가 QR 코드화 시켜가지고 이게 얼만큼 재고를 갖고 있는지 얼만큼 모자라면은 이제 바로바로 오더를 할 수 있게 그냥 QR코드 찍어서 전산화해서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이 큰 규모는 아닌데 대기업의 그냥 물류 관리 시스템 이런 거를 보는 듯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셋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 오디오 회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기판,
거기에 그 각종 부품들이 이제 SM 표면 실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솔더링 작업도 역시 이 완전 AI 로봇이 하는데 그 솔더링이 얼마나 정확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걸 이제 3D로 인스펙션을 해갖고 그렇죠. 그게 정말 이 어디가 튀어나오거나 불균질을 하지 않게 그렇게 결국 음질에 관련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네. 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옵티컬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설명 들을 때 전체 보드를 한 번 찍어서 확인한다.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부분 막 이렇게 네. 캡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옆으로 돌렸을 때 솔더링이 얼만큼 양에 묻어가지고 이 곡면을 이뤘는지 뭐 네. 이런 것까지 보는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압물로 한번 딱 세척을 한 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예. 이제 또 증발시켜갖고 결국 클리닝, 세척 작업을 그렇죠. 하는데 야,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기판 그 PCB는 정말 10년, 20년 써도 네. 끄덕이 없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이엔드 오디오 쪽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기판 설계부터 뭐 모든 뭐 셰시부터 기구적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조그만 이런 부분들이 음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디지털 이쪽은 뭐 클럭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좌우될 수 있는데 깨끗하고 정말 청결하면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작업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상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이제 공장 탐방도 재밌게 했지만 여기 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화제 신제품이 출시 예정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도 저희가 구경을 하고 잠깐 음질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그 캐스케이드까지 했잖아요. 근데 캐스케이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레퍼런스 플래그십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센티널입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 저희가 들어보고 프리뷰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캐스케이드 자체도 규모가 뭐 역대급이었잖아요. 근데 센티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DLC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옆에 있는 게 캐스케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이제 핵심이 R2R 레더 덱이잖아요. 그거를 디스크리트 모듈화 시킨 거를 이 캐스케이드하고 센티널은 하이브리드 DLC 마크 2라고 지금 모듈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예.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채널당 4개 그리고 총 8개 모듈이 들어갔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새 플래그십 센티널은 무려 32개. 그러니까 그렇죠. 채널당 16개인데 그 프로토타입 보니까 옆에 모듈이 빼곡하게 16개가 딱 장착이 예. 돼 있고 그 안에 저는 이제 더 놀란 거는 그 클럭이 이제 44.1하고 48개월 두 개 그 펜토 33 OCXO 클럭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각 클럭이 밸런스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덱 MK2 모듈 자체가 밸런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클럭 신호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출력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이제 그 조나단한테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네. 캐스케이드 덱만 해도 밸런스 모듈이지만은 클럭 그렇죠. 자체는 싱글로 나오는데 여기서 좀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밸런스 전송이 커먼 모드 노이즈를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똑같은 정밀도의 클럭이라도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클럭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캐스케이드도 그렇고 캐스케이드에 최근 적용된 빛 디퓨전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뭐 디지털 디렉터라든가요. 이게 원래는 센티넬을 개발하다가 나왔던 산출물인데 그냥 센티넬에만 단독 적용하기 좀 어려워서 먼저 캐스케이드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프로토타입으로 들었지만 캐스케이드와의 차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 뭐 저는 이제 센티넬이 완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설계 측면 이런 것만 네. 봐도 이게 단순한 그냥 딱 상급이 이런 게 아니라 세대를 완전히 이게 바꾸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은 캐스케이드랑 그거는 똑같잖아요. DLC 부분이 있고 그 전단에 이제 디렉터가 있고 뭐 전원부가 있고 저는 이 구성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레퍼런스급 정말 전 세계 플래그십 DLC들 보면은 이렇게 구성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클럭을 따로 셋시로 빼고 뭐 전원부 따로 추가하고 뭐 이런 식인데 클럭은 절대 밖으로 빼지 않고 안쪽으로 넣는 대신에 입력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뭐 자음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이걸 디렉터라는 걸 따로 분리해낸 이게 좀 MSB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염동현님은 이게 클럭 이런 거를 네. 별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해본 걸로 아는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오기 전에 OCXO를 왜 이리 고집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편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저도 같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루비dium 클럭이나 이런 것들이 페이즈 특성이 썩 좋지 않아서 드리프트 특성은 상당히 정밀도는 좋은데 페이즈 특성이 좋지 않아서 OCXO가 훨씬 더 오디오적인 성능에서는 좋다. 오디오 파일적인 측면으로 오디오용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봤잖아요. 더스틴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런 계측을 통해서도 실제로 자기네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었고 뭔가 이런 고집스러운 행보에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번 MSB 여기 와갖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더스틴. 예. 이 천재형 엔지니어가 일단 다른 데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도 아니고 AI 산업도 아니고 이 오디오 산업에 종사한다는 게 너무 왠지 좀 뿌듯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더스틴 얘기 중에 인상적인 이었던 거는 출력 임피던스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DAC 모듈만 해도 이 캐스케이드에서는 이제 채널당 4개였는데 이 센티넬이 되면서 16개로 늘어났잖아요. 그 핵심은 출력 임피던스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세스였다. 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음으로써 얘는 이 파워앰프랑 직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프리앰프가 어떤 임피던스 매칭 기기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이 소스 기기한테 뺏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퓨어한 사운드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더스틴한테 직접 들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좀 저희가 듣고 녹음을 좀 해봤죠. 이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평소에 듣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캐스케이드 DAC를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거는 파워앰프 MSB 테크놀로지의 M500 모노블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양쪽에 좀 장승처럼 서 있는 에스텔론 스피커입니다. 국내에도 소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에스텔론의 포르자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요.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기기가 있는데 이제 이 앞단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뮤직 서버를 연결했는데 여기 왓슨빌에 와가지고 오렌더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오렌더의 신작입니다. 미넨 오디오쇼에서 처음 공개됐던 N50이라는 레퍼런스급 뮤직 서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거를 전격 준비를 해서 같이 연결을 했죠. 동현님이 미넨 오디오쇼에서 저거 먼저 소개를 한번 하셨었죠? 예.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와서 또 확인하니까 그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N50도 새덩이, 얘도 새덩이. 좀 국뽕이 차오르는 네. 그런 광경이네요. 한 3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They're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as going to take us home?
네, 몇 곡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타이달에서 재생을 했죠. 예. 예, 그리고 24비트 음원들로 재생을 해봤는데 디지털 기기들이 이게 상급으로 올라가면 소스에 따라서 정말 소리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이제 16비트로 그냥 듣다가 24비트로 바꿔서 똑같은 곡을 들어보니까 이 전체 어떤 다이내믹 레인지나 뭐 대역, 뭐 폭 자체도 청감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입자가 굉장히 고우면서 정말 이 무대 표현도 레이어가 상당히 잘 표현되는 일반적으로 무슨 알토알 레더덱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디스크리트로 이제 막 짜가지고 요즘에 싸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레더덱의 소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드네요. 좀 저렴한 가격대 알토알 덱은 대부분 이제 예. 칩,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어떤 뭐 예. 그 칩을 쓰고 그래갖고 초창기 알토알 덱 그러니까 한 15년 전, 10년 전 때만 해도 델타 시그마 덱에 비해서 소리가 좀 진하다, 굵다, 힘차다 예. 이런 걸로 너무 특징 지어졌는데 MSB 덱을 들어보고 전에 나왔던 뭐 셀렉트나 지금 여기 캐스케이드 들어보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엽적인 거고 선입견 그렇죠. 같은 거죠, 사실은. 이 MSB 알토 레더 덱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에 담긴 섬세한 뉘앙스를 정말 기막히게 그러니까 칩 단위로 이루어지는 어떤 델타 시그마나 어떤 칩 단위의 그 알토알 덱은 전해주지 못하는 섬세한 뉘앙스가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음 자체의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어떤 악기 자체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포지션,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살아나는 거를 보면서 결국 이 DAC의 종착은 알토알 쪽이 아닌가 그리고 현 시점 그 톱티어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MSB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음질적으로 저는 MSB 셀렉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보다 뭔가 다운되거나 좋아지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캐스케이드는 빛 디퓨전 테크놀로지 업데이트를 최근 마친 최근 신제품이에요. 사실 빛 디퓨전 테크놀로지 업데이트를 받기 전 제품만 저는 사실 경험을 해봐서 오늘 들었던 음이 조금 충격적인 면이 있었어요. 네. 그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풍부하고 그러면서도 한 방 빵 때릴 땐 또 빵 뚫어져서 아까 이제 코나님이랑 같이 처음 녹음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 포즈를 누를 때가 됐는데 근데 음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리버티도 그렇고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는 곡 사실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MSB의 최신 제품이 업데이트돼서 또 한 번 성능이 올라갔다는 것도 느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속기에 나올 진짜 플래그십은 정말 그 끝간데 없는 퀄리티가 어디까지일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뭐 MSB 테크놀로지 저희 다들 다 각자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굉장히 아날로직하고 섬세하면서 그런 디지털의 느낌은 좀 사라진 정말 그런 사운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본 거는 더 한 단계 좀 스텝업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앞단에 이제 오렌더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오렌더 N50과 MSB가 서로 공조해서 협력해서 프로 ISL 그 전송을 지금 맞습니다.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는 또 추가적인 시너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MB의 아주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진짜 배경이 깨끗하고 저 뒤에 이제 유닛들 귀에 바싹 대도 그러니까 잡음이 전혀 안 들리는 정말 그 적막한 배경 속에서 음악만 흐르는 그런 약간의 판타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렸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정말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와서 MSB 테크놀로지에 그냥 기존에는 기기만 이렇게 들어보고 이랬던 거와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 센티넬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만 봤잖아요. 나중에 완성품이 국내에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처음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염동현님 소감 한마디 하시죠. MSB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전문 회사라는 건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약간 뭔가
아웃소싱으로 작업 많이 했잖아요. 다른 회사랑 뭐 초창기 LD 플레이어에 뭐 AC3 아웃풋 출력 모듈을 이렇게 개발해주기도 하고 어떤 레더덱 모듈을 납품하기도 하고 최근 기억나는 건 뭐 스락스라든가 뭐 이런 협업 사례도 있고 한데 MSB가 자체 제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협업 사례도 있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라는 느낌도 들었고 더스틴이라든가 이런 천재적인 엔지니어의 알고리즘, DAC 아키텍처 짜는 그런 계획하는 그런 스케일도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레리 걸만으로부터 시작된 회사가 조나단 걸만, 다니엘 걸만, 이 걸만 브라더스라는 형제들한테 잘 승계가 돼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MSB 여기 공장 본사로 왔고 지금 이제 엔트리가 디스크리트하고 그 위에가 이제 프리미어잖아요. 예. 걔네들이라도 살려면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MSB DAC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소장을 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제 시스템에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저도 DAC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뭐 인생 DAC가 MSB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왓슨빌에 위치한 MSB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했던 호랑이 편의 오디오 월드였고요. 염동위원님까지 함께하게 돼서 되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